자, 지금부터는 어드미턴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병렬 회로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산기가 없던 시절, 계산기가 없어요.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와 같은 작업, 즉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작업은 대단히 번거로운 작업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듯이 수식을 유리화해주고 분리해주고 해서 다시 절대값으로 표현해주고 해서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이 A 플러스 J의 B가 나오면 이거는 다시 절대값 나오고 각도 아크탄젠트 A분의 B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임피던스를 거쳐서 이렇게 결과까지 전체적인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계산기를 안 쓸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념은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임피던스로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어드미턴스 개념 몰라도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임피던스 표현 방법은 이렇게 임피던스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되나요? 임피던스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해지는 거 이해를 하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분의 1이죠. 똑같은 이야기죠. 요거나 똑같은 거죠. 얘를 통분을 하면 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 개념으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요걸로 빠르게 계산을 했지만, 자,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가려면 임피던스를 구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양변, 이 등식의 양변에 역수를 취해줘요. 그러면 역수 취해주면 요 분의 1 없어지겠죠. 그리고 요거는 역수 취해주면 어떻게 되죠? Z분의 1로 바뀌죠. 이해되나요? 양변을 역수 취해준 거예요. 좌변과 우변을 각각 역수 취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Z분의 1이 된 거고 얘는 전체 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 R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1분의 1만 남겠죠. 양변을 역수 취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했나요?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개념을 잡는 겁니다. 얘를 개념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를 Z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자? Z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자? Y라고 하자. Z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Y라고 하자. 그 다음에 R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G라고 하자. 이거 R분의 1은 뭐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뭐라고? 컨덕턴스. 그 다음에 J 오메가 L분의 1은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X분의 1이 되는 거죠. J 오메가 1분의 1. 이건 X분의 1이죠. JX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것을 B라고 하자. B. 그래서 X의 역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B. 서셉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리액턴스의 역수가 뭐죠? 서셉턴스입니다. 다음에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입니다. 다음에 뭐예요? 임피던스의 역수는 뭐죠? 어드미턴스입니다. 이해되나요? 어드미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A 플러스 J의 B의 형태, 즉 병렬 회로를 그냥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처럼 계산이 되게끔 등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드미턴스는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병렬로 연결되면. 이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적용시키면 요 내용이 요렇게 간다는 거죠. 그것은 요게 그냥 R분의 1이니까 그 크기를 구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각도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니까 요거 나오잖아요. 이해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데요 라고 근데 J가 밑에 붙어 있잖아요.
J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J가 되죠. J가 위로 올라가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J가 밑에 붙여졌잖아요. J가 여기에 있는 요 J가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J로 위로 분자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A 마이너스 J의 B의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각도가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나와 있죠? 그럼 마이너스 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J의 위치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미턴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봐요. 자, 요거를 한번 다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가 3이었습니다. 자, 제2의 4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오음으로 환산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전압을 100에 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를 가했어요. 이때 전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 할 수 있겠나요? 임피던스의 개념을 적용하면 임피던스의 개념은 이렇게 되겠죠. 3 플러스 J의 4분의 다음에 3 곱하기 J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 눌러보세요. 자, 계산기 눌러보면 그 크기가 얼마 나와요? 2.4에 36.86입니다. 2.4의 각도가 36.86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류 I를 구하면 이제는 바로 나오죠. 2.4의 각도가 36.86에다가 전압은 100의 루트 2의 각도가 얼마예요? 얘가 0도거든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그러니까 순식값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2.4의 100의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의 마이너스 36.86 뭐 이렇게 임피던스로 계산하면 이걸로 끝나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임피던스 개념이 아닌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가봅시다. 어드미턴스 Y는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 더하기 J의 4분의 1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역수의 개념이잖아요. 단위가 모잖아요. 자, 전류를 구할 때 I는 Z분의 V였죠? 그렇지만 어드미턴스로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Y, I가 되는 거 이해하겠나요? YV가 되는 거 이해하겠나요? Z분의 V가 역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겠나요? 이걸 이해를 해봐야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역수잖아요. Z분의 1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예요? Y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이게 됐으면 끝난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류 I는 Y잖아요. 3분의 1 더하기 J의 4분의 1분의 1이죠. 좀 내릴게요. 3분의 1 J의 4분의 1분의 1이에요. 여기에다가 얼마예요? 최대값이니까 100에 루트 2의 각도 몇 도예요? 0도예요. 이거 그냥 곱해주면 돼요. 이거 계산기 누를 수 있나요? 계산기 그대로 그냥 눌러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그대로 누르면요. 요거 나와요. 요거 지금 100 나누기 2.4 루트 2잖아요. 맞습니까?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세요. 작업해보세요. 요거가 계산하면 41.67이 나오네요. 41.67에 루트 2에 뭐 이런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각도도 몇 도가 나오나 보세요. 각도. 얘도 마이너스 36.87이에요. 마이너스 36.87. 계산기 그대로 누르세요. 똑같이 나와요. 요거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그냥 계산기 누르면 돼요. 계산기 누를 수 있죠? 요거대로. 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요 값이나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임피던스로 계산하는 게 복잡한 시절이었다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때요? 편안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뭐예요? 바꿔주면 돼요. 요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루트에다가 3분의 1의 제곱에 계산기가 없다면 4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얘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분의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해 가지고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렵진 않죠. 이거 정도는 계산기 뭐 없든 있든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요거 루트 2 돼 있어요. 루트 2. 루트 2 돼 있는 거 보세요. 루트 2를 넣어놨어요. 이걸 다 계산한 게 아닙니다. 다 계산한 게 아니고 루트 2 넣어놨어요. 이거 앞에 실효값이죠? 요거는 전체적으로 루트 2 곱해주면 최대값이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바꿔주면 간단하잖아요. 각도 나오고 요게 마이너스 36.87도 나오고 그러면 요거에다 요거 곱하면 되잖아요. 요거에다 요거 곱하면 요 숫자에다 100을 곱하면 요게 나와요. 요 숫자. 요 절대값의 크기죠. 절대값의 크기 요거에다가 요 100을 곱하면 얘가 그냥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개념이 복잡하게 접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드미턴스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훨씬 편안해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진 않죠. 그게 어드미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회로는 임피던스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는 게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직렬회로는 어드미턴스보다는 임피던스로 계산하는 게 편안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계산기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 버리니까 얘는 직렬로 임피던스로 계산하던 직렬을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던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기 누르는 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임피던스든 어드미턴스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념은 알고 가야 됩니다. 어드미턴스의 개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드미턴스도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드미턴스 값이잖아요. 이런 값에서 여기에 있는 36.87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어드미턴스 각이 되겠죠.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역률을 계산하고 얘가 무효율을 계산하는 거 똑같죠. 임피던스도 마찬가지, 어드미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을 가지고 역률을 계산하죠. 단지 임피던스 각하고 어드미턴스 각에 대한 차이를 보면 뭐예요? 그렇죠. 부호가 반대가 될 뿐이죠. 각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코사인 이해하겠습니까? 각의 크기 이렇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역률을 구하고 무효율을 구하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드미턴스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어드미턴스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면 어떤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가 됐나요? 예, 이제는 어드미턴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어드미턴스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어드미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임피던스를 가지고 어떻게 전압을 구할 것인지, 전류를 구할 것인지, 어드미턴스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은 문제풀이예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 한번 보죠. 이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저항이 주어지고 인덕턴스가 10mH가 주어졌습니다. 실효값의 100V에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단위 때에 각 주파수는 1000라디안/세크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답을 찾는 거? 답을 찾는 거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려면 임피던스의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구하려고 하면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저항이 10이고 인덕턴스 10mm 했는데 인덕턴스의 시력값을 가했어요. 자, 이거는 요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오음으로. 그렇죠. 리액턴스로 변경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것에 대한 J오메가 L. 오메가가 1000이죠? L은 얼마요?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J의 15옴이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덕턴스에, 이제 이게 인덕터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인덕턴스에 하는 것보다는 인덕터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건데 인덕터라고 해야 맞는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코일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J의 15만 있는 게 아니라 코일에는 내부 저항이 있는 거죠. 내부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15옴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에 내부 저항이 이만큼이고 인덕턴스가 이만큼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직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임피던스로 보는 거죠. 10에 J의 10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계산이 되는 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 얘기가 안 되면 절대 전류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류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시료값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전압은 시료값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몇 배를 해줘야 돼요? 정연파이기 때문에 몇 배를 해줘요? 루트 2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면 최대 전압이 되겠죠? 100에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기본이라는 거죠. 여기 왜 루트 2가 붙나요?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정연파 배울 때 시료값이 뭔지, 최대값이 뭔지 이거 다 이미 배웠는데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루트 2가 왜 나왔어요? 라고 하면 시료값, 최대값 관계 다 잊어먹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거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개념은 잘 잡고 가야 되니까. 정리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시료 전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 전류를 구하기 때문에 최대 전류 IM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10 플러스 J의 10이거든요. 최대 전압은 얼마야? 전압의 위상시 안 주어졌죠? 100의 루트 2의 0도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0도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0도도 필요 없는데 크기만을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게 J가 붙었기 때문에 0도로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는 최대 전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 전류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로 놓는 게 나아요? 그냥 이렇게 전류에 대한 벡터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요거 계산하면 돼요,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될까? 답 나오지 않나요? 10에 몇 도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45도 안 나오나요? 10에 마이너스 45도 안 나오나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이런 거 볼 때, 계산기 나중에 눌러야지 하지 말고 바로 이 순간에 누르세요. 그럼 뭐 어렵나요? 누르는데 뭐 몇 분 안 걸리잖아요. 바로 10에 마이너스 45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라는 건 알 수 있고, 얘가 각도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10이거든요. 답은 3번이죠.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그냥. 얼마나 간단할까요? 이거 계산기 못 눌러서 안 나와요 라고 하면 계산기 사용법 빨리 질문하세요. 자, 정리되겠죠? 요거 예지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순식값이죠. 요것도 순식값이죠.
저항 구하래요. 저항. RL 직렬 회로인데 전압을 이만큼 가했더니 전류가 이만큼 흘렀대요. 저항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 얘는 어떻게 돼요? 100의 최대값이죠? 0도입니다. 최대값입니다. 얘는 뭐죠? 2의 역시 최대값입니다. 마이너스 45도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해요? 페이저라고 하죠. 이거 요렇게 바꾸는 거, 이거 요렇게 바꾸는 거, 여러분들 페이저 바꾸는 방법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복소수,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 배웠죠?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저항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ohm의 법칙이고 RL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ohm은 임피던스거든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전류분의 전압. 전류가 얼마예요? 전류가 2의 마이너스 45도 최대값이거든요. 전압 최대값 100의 0도예요. 이거 계산기 딱 누르면 얼마죠? 50의 45도예요. 50의 45도는 Shift 2번, 3번 눌러주면 되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50의 45도는 Shift 2번, 3번 눌러주면 그 크기가 뭘로 바뀝니까? R세타로 바뀌죠? Shift 2번, 4번 눌러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이제 A 플러스 J의 B로 바뀌죠? 2번, 4번 눌러주면. 그러니까 25 루트 2, 이게 똑같습니다. 25 루트 2에 J의 25 루트 2. 25 루트 2가 얼마죠? 25 루트 2가 얼마죠? 허수부터 25 루트 2, 실수부터 25 루트 2예요. 얘가 얼마죠? 그렇죠. 요거죠, 요거. 요거죠. 35.35. 요거죠. 요게 35.35 아니에요. 이게 35.35 아니잖아요. 35.35 아니잖아요. 35.35 아니잖아요. 이게 35.35잖아요. 그렇죠. 2번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계산기로 좌표 변환만 하면 돼요. 요거 나오는 거 좌표 변환만 하면 돼요. Shift 2번, 4번 눌러서 요렇게 찾아주면 돼요. 요거를 수학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50의 코사인 45도 플러스 J의 50의 사인의 45도 해가지고 35.35 더하기 J의 35.35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거는 계산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계산기를 써야 되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 있잖아요. 다이렉트. 계산기를 눌러서 다이렉트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RL의 직렬 연결이든 RL의 병렬 연결이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제를 하나를 더 보고 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예제인데요.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또 풀어볼 수 있는 예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역률 구하라고 하죠. 역률이 유효율이거든요. 왜 유효율인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역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적용된 게 그 전력에 의해서 이제 유효전력, 무효전력 할 때에 유효하게 전력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역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우리가 전력에 대한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일단은 명칭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개념을 가지고 접근 한번 해보죠. 역률을 구하라, 근데 유효율을 구하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보면 어떻게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한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문제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항과 유도리액턴스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에 역률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는 게 편하겠어요?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게 편하겠어요? 자, 여기 이 풀이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때 그때 풀이기 때문에 어드미턴스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계산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는 겁니다.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30에 플러스 j2에 40에 30에 곱하기 j2에 40 이거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계산 못하나요? 계산기 그냥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누르세요. 계산해서 답이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바로 눌러주세요. 계산기 눌러보니까 24에 36.86 나오나요?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걸 왜 어드미턴스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역률값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얼마예요? 36.86 하면 됩니다. 계산기 해보세요. 코사인 36.86 하면 얼마 나오죠? 0.8 나오지 않나요? 근사치로? 그걸로 끝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전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계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외워서 푸는 거하고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하고 내가 알고 푸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공식을 알고 풀면 그 공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쉽게 푸는데 외워서 풀면 맨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가 뭐 집어넣어요? 40 넣어야 되나? 30 넣어야 되나? 이거 직렬일 때는 30 들어가고 병렬일 때는 40 들어가고 그렇게 되나? 뭐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개념적인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접근해도 동일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죠.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30분의 1에 더하기 j2의 40분의 1이죠. 요거 계산해 보세요. 30분의 1에다가 더하기 j 의 40분의 1 이거 그냥 똑같이 계산기 누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 보여요. 네. 자, 똑같이 계산기 그냥 그대로 누르면 어드미턴스가 나오는데요. 여기 계산기 눌러보니까 24분의 1의 각도가 나와요. 마이너스 36.86이에요. 그냥 어드미턴스 구해도 계산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봐도 돼요. 24분의 1이 전체 값이고 요게 30분의 1이 뭐예요? 요게 그렇죠. 요게 유효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는 개념적인 접근에 의하면 전체 값이 24분의 1이고 유효분이 30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요거 계산하면 0.8 나와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차피 요거의 개념도 뭐예요? 똑같죠. 코사인 뭐예요? 36.86이잖아요. 왜 0.8이잖아요. 어떻게 가든 답은 그대로라는 이야기죠. 무엇이 편할까? 계산기로 접근하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계산기가 아니라면은 이제 그때는 공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공기업에서에 대한 시험을 본다면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공기업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기술 자격증은 계산기를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연산 정도는 계산기를 의존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자, 병렬이라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직렬이라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R과 L과 C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당연히 접근해서 전류를 구하고 역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드미턴스 개념 접근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알겠죠?
어드미턴스 개념 접근하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알겠죠? 근데 요게 되기 때문에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접근하면 요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전류는 요 크기에다가 120 곱하면 전류가 나올 거고요. 다음에 요 각도 0률 취해주는 거죠. 요 각도 코사인 취해주면 0률 나오는 거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요거를 임피던스 개념으로 접근하려면 접근할 수도 있어요. RLC 3개가 병렬이 되어 있잖아요. RLC 3개가. 그럼 먼저 이거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3개가 쭈루룩 병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RLC 3개가 병렬, 임피던스 개념으로. 이때 이제 어드미턴스가 편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임피던스의 개념으로 보면 얘를 3개를 합성할 때는 어떻게 돼요? 3개를 합성하려면 먼저 요거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 RLC니까 요거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돼요? 제2의 12하고 제2의 30이잖아. 마이너스 j2의 30. 그러니까 제2의 12, 다음에 마이너스 제2의 30. 요게 마이너스 제2의 30이고요.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제2의 12죠. 요거는 15죠.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콘덴서는 마이너스 붙는 거, 리액터는 플러스 붙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제2의 12에 마이너스 제2의 30을 요거를 계산해서 얼마가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오면 요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15하고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15하고 네모. 이래 해서 전체적인 어드미턴스를 구하게 되는 거죠. 요 네모가 이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의 각도에 얼마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그게 임피던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3개가 연결된 회로에서는 임피던스로 구하는 것은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어드미턴스의 개념을 적용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드미턴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임피던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RLC가 3개가 쪼르륵 병렬로 연결될 때는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어드미턴스만 구하면 역률은 쉽게 나오죠. 그러면 역률이 쉽게 나오면 요거 2개는 절대 답이 아닌 거죠. 요거 2개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전류만 구하면 되죠. 120에 0.083을 곱하면 얘가 22가 나오는지 10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만 구하면 답을 찾는 데는 4번 답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임피던스의 개념, 어드미턴스의 개념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정리해 주시고 자기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드미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